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민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한테 특히 특별한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면서 제가 첫 책 이후 작가로서 계속 글을 쓰면서 지키고 있는 쓰기 위한 팁 같은 걸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책 소개와 팁 전수를 동시에 한꺼번에 하는 이유는 저도 사실상 이 책에서 얻은 팁들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로 파리는 날마다 축제라는 책인데요. 원제는 A Movable Feast, 움직이는 축제. 바로 우리가 아는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잘 있어라를 쓴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쓴 에세이집입니다. 해밍웨이가 20대 때 파리에서 신문사 특파원 하던 시기, 또 특파원 기자를 관두고 온전히 작가로서의 삶을 새로 시작했던 시기였던 1921년부터 26년까지 파리에서 지냈던 날들을 회고하면서 쓴 글들이 실려 있습니다. 해밍웨이는 파리를 마치 움직이는 축제 같은 도시다라고 할 정도로 죽을 때까지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책이 국내에 다양한 제목으로 여러 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숲에서 나온 이 책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 책 같은 경우는 특히 낭만적인 느낌을 주는 게 진짜 파리 시내 그 흑백 사진들이 안에 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해밍웨이 사진도 들어있고요. 아무튼 제가 이 책을 벌써 5년도 더 넘었는데 2018년 여름에 런던으로 연수 갈 때 가져갔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제 첫 책 모네는 런던의 겨울을 좋아했다는 데를 쓰고 또 지금까지 작가로서 계속 글을 써오는 동안 이 안에 담겼던 해밍웨이의 꿀팁들이 어느새 고스란히 제게도 체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되게 공감 갔고 또 제게도 되게 잘 맞는 방식들이었고 때문에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는 쓰기와 관련한 유용한 팁들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계속 쓰는 사람을 위한 팁 첫 번째, 내일 쓸 걸 오늘 생각해 둔다 입니다. 책을 쓸 때도 그렇고 칼럼을 제가 연재할 때도 그렇고 작업을 계속 이어가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흐름이 끊기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내일 써야 하면 혹은 내일도 써야 하면 꼭 전날에 내일은 뭐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겠다는 정도를 구상해 두고 잡니다. 이게 제가 3개월 만에 첫 책 집필을 일정에 맞게 끝낸 핵심 방법이기도 했어요. 지금도 칼럼을 연재하고 있으니까 다음날 새벽부터 일어나서 써야 된다 하면 거의 대부분 전날에 최소한 뭘 쓸지 정도 생각해 두고 잡니다. 그래야 아침에 일어나서 뭘 쓸지 고민하다가 시간만 보내거나 또 못 쓰고 포기해버려서 하루를 그냥 버리게 되는 일이 없거든요. 관련해서 해밍웨이가 말한 대목 18쪽입니다. 나는 글을 쓸 때면 언제나 한 대목을 완성하기 전에는 중간에 일을 멈추지 않았고 또 다음번에 쓸 내용을 미리 생각해둔 다음에야 하루 일을 끝냈다. 그런 식으로 다음 날도 무난히 글쓰기를 이어갈 수 있었다. 포인트는 다음 날도 무난히 글쓰기를 이어가는 방법. 그것이 전날 다음날 쓸 내용을 미리 생각해둔다 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예술 작품들을 보면서 영감을 얻는다 라는 건데요. 저는 첫 책이 런던에서 본 그림에 관한 에세이이기도 해서 사실상 책 쓰는 동안에도 내내 미술관을 들락거리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림이나 영화, 음악, 공연처럼 다른 장르의 예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글쓰기 위한 감수성을 좀 유지하고 영감을 얻기도 하고 그렇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작품을 보고 누리는 동안 휴식하고 환기하면서 자극도 받는 거죠. 좋은 작품을 보면은 나도 좋은 걸 만들고 싶다, 쓰고 싶다는 열망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실 거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에 대한 갈망도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해밍웨이도 마찬가지로 1920년대 파리에 있을 때 오전에 글을 쓰면 오후에는 거의 매일 릭상브르 박물관에서 세잔이나 마네, 모네 같은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들을 봤다고 나오더라고요.
참고로 해밍웨이는 특히 세잔 작품에서 감명을 되게 많이 받았대요. 그 사과 정물화로 유명한 후기 인상주의 화가, 현대미술의 아버지로 불리기도 하는 그 화가가 폴 세잔이죠. 그리고 책에 나오는 또 다른 에피소드로는 해밍웨이가 동시대에 이미 유명했던 피카소 그림을 되게 사고 싶었으나 비싸서 못 샀다 하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뭐 세잔이나 해밍웨이는 둘 다 작품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치열한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세 번째는 열심히 쓴 나에게 스스로 보상한다 입니다. 뭐 모든 일이 대체로 그렇지만 글쓰기, 꾸준히 쓰는 일은 저도 해보니까 무엇보다 자기 규율이나 뭐 성실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쓸 때는 오롯이 혼자여야 하기 때문에 정말 고독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책 한 권 쓸 때는 에너지가 뭐 자기 내면으로 응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해밍웨이가 말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고 이런 말을 했죠. 글을 쓴다는 건 최상의 경우라도 고독한 일이다.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좀 열심히 했다, 잘 해냈다 하는 생각이 들면은 자기가 스스로 좀 보상도 해주고 그래야 힘이 나거든요. 이 책을 보면 해밍웨이한테는요, 그게 포도주, 와인이기도 했습니다. 해밍웨이가 그 파리에 있을 때 작가로 전향하면서 신문사 특파원 수입도 끊기고 되게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막 풍족하게 먹고 마실 형편은 안 됐지만 이 에세이를 보면은 포도주 마시는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본인도 말하기를 자기 소설 주인공 대부분이 자기처럼 술을 즐긴다고 했을 정도로. 근데 저도 런던에서 책 쓸 때 오늘 쓸 분량 다 끝내고 가볍게 혼자서 와인 한 잔 하면 진짜 기분도 좋고 뿌듯하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뭐 요즘에는 좀 열심히 썼다 하는 날에는 떡볶이나 햄버거 같은 길티 플레저를 즐긴다거나 보고 싶었던 영화를 찾아보기도 하고 소소하게 뭐 쇼핑을 한다거나 하면서 내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일들을 하면 정말 소소하게 동기부여도 되고 또 즐겁게 계속 작업을 이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근데 글 아이디어가 정말 안 떠오르거나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정말로 자신을 믿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 책을 보고 해밍웨이가 써둔 말에서 되게 힘을 얻었었습니다. 지금도 얻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에도 잘 썼으니 이번에도 잘 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18쪽에 보면 그러나 때로 새로 시작한 글이 전혀 진척되지 않을 때도 있었다. 걱정하지 마. 넌 전에도 늘 잘 썼으니 이번에도 잘 쓸 수 있을 거야. 내가 할 일은 진실한 문장을 딱 한 줄만 쓰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진실한 문장 한 줄을 써봐. 그렇게 한 줄의 진실한 문장을 찾으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글을 써나갈 수 있었다. 여기서 해밍웨이가 말하는 진실한 문장 한 줄이라 하면요, 뭐 화려한 미사 여구나 수사적인 표현이나 과장된 문장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알고 있는 것, 사실에 바탕한 간결하고 진솔한 문장이었습니다. 뭐 아무래도 해밍웨이가 기자로 일했던 경험이 이른바 하드보일드 작법이라고 하죠. 해밍웨이의 문체에 영향을 줬던 거죠. 불필요한 수식이나 판단을 배제하고 사실만 묘사하는 수법이 바로 해밍웨이식 작법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핵심은요, 이전에도 썼으니까 이번에도 뭐라도 쓸 수 있을 거라고 자기 자신을 딱 믿는 건데요. 저도 요즘에 칼럼 쓰면서 뭐 특별한 주제나 글감이 딱히 안 떠오르면 일단 침착하게 어차피 결국 쓰게 될 거야, 당황하지 말자 라고 스스로를 딱 믿어버립니다. 그러면 진짜 쓰게 돼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계속 써나가는 경험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글의 아이디어, 뭘 쓸 거냐는 그 전적으로 작가, 쓰는 사람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에세이 수업 할 때도 항상 뭘 쓸 건지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작가에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쓸 게 없을 것 같은 순간일수록 이번에도 글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로 앉아서 써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시간도 같이 만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산책이나 운동 같은 신체 활동을 통해서 에너지나 활력을 좀 얻어야 돼요. 저는 첫 책 때도 그랬고 집중적으로 책을 쓸 때는 가급적 뭐 특별한 외부 활동이나 사교 모임 같은 거는 거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오히려 집회 기간일 때일수록 뭐 일주일에 2-3번 정도라도 필라테스 수업 같은 거 끊어놓고 억지로라도 가죠. 근데 그렇게 걷거나 움직이면은 오히려 집중력도 더 생기고 막 새로운 아이디어도 떠오르더라고요. 해밍웨이도 오전에 집필하면은 오후에 산책하는 식의 그런 굉장히 규칙적으로 생활을 한 작가였습니다. 해밍웨이의 워딩을 그대로 살리면은 모터에 기름과 윤활유가 필요하듯이 몸과 마음이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그 걸을 때 집중과 몽상의 상태를 막 오가면서 창의성이 발휘된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걷다가 뭐 글감이나 아이디어가 확 떠오를 때가 많거든요. 정말 자주 경험하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이라도 하자는 겁니다. 쓸 때는. 자, 이렇게 5가지 꼽아봤는데 너무 당연하게 중요해서 안 꼽은 거 2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는 쓰기는 항상 읽기와 함께 가는 거라는 거.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해야 잘 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진짜 디테일하지만 엄청 중요한 거. 잘못해서 쓴 글을 날려버려서 낭패 보는 일 없도록 수시로 파일을 저장하기. 긴 글을 쓸수록 저장 클릭하면서 쓰셔야 합니다. 파리는 날마다 축제 이 책은 여러분 우디 앨런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 아시죠? 그 영화 좋아하시면 특히 좋아하실 거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이기도 한데 영화 보면 역시 작가인 주인공이 그 막 파리 거리를 걷다가 100년 전 1920년대로 이동해서 동경하던 예술가들을 막 만나죠. 뭐 거트루드 스타인, 해밍웨이, 피츠제럴드, 피카소 등등을 막 만납니다. 이 책에 그 영화 속 장면들이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실제로. 때문에 반대로 이 책을 읽고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가 아마 더 실감 날 겁니다. 그리고 꼭 글쓰기가 아니더라도 뭐 문학이나 예술 좋아하시면 이 책도 그 영화도 다 즐길 수 있으실 겁니다. 좋아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뵐게요.